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2일 오늘의 미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새해 인사가 조금 늦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을 방송을 거의 보내드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내일이죠. 1월 3일 토요일 날 한국 시간 아침 10시에 김인중 대표님과 제가 특별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준에서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매년 1월 그리고 7월 달에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가장 수익률이 뛰어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요. 이 종목들을 함께 분석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굉장히 스케줄이 좀 밀려 있어서요. 오늘 방송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여기 보시면 더빙 영상에 캐시우드의 신년 메시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2026년 들어서는 미준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짧은 영상이나마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빨리 샤워하고, 원래 이제 샤워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샤워 빨리 하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2026년 많은 즐거움과 성투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해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좀 특별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실 겁니다. 이제 영어로는 resolution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죠. 저는 어제 아이들하고 이제 2026년 맞이해서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결심들을 이렇게 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성한 건 아니고요. 애들이 먼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제가 좀 검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 계획들은, 이 목표들은 제 마음에 쏙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구독자분들께도 드려야겠다.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새해 목표 그리고 결심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새해 계획이 쭉 나와 있죠. 체중을 줄이겠다, 운동을 하겠다, 물을 좀 더 마시겠다, 금연을 하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더 빨리 들겠다, 드링크를 했으니까 이제 술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크레딧 카드 빚을 좀 갚아야겠다.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어머니께 더 많이 전화를 드려야겠다. 이런 결심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새해 맞이 결심은 제대로 작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요.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새해 계획 같은 거를 50% 이상은 다 이뤄냅니다. 그래서 저만의 비결을 좀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새해 계획이 잘못된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보완을 하면 누구나 새해에 만드는 계획을 작심삼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1년 내내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이라든지 원인에 집중을 하면요. 달성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체중을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중을 줄이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지 않는데 점심을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그 과정에 대한 결심을 하면요. 누구나 이 원하는 결과를 결국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 결심을 달성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숫자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목표를 수치적으로 기술을 해야 성공 여부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성공 여부를 측정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에 30분씩 뛴다든지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웨이트 운동을 30분씩 한다든지 턱걸이를 뭐 100개를 한다든지 푸시업을 200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수치화시켜야 오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지 이루어지 못했는지를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죠. 이게 성공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새해 결심을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이 목표를 정할 때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잠자리에 좀 빨리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9시 반인지 10시인지 10시 반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자주 드리기 이것도요. 뭐 매주 월요일 5시라든지 아니면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면요. 이게 매일매일 뛰는 거면 매일 30분을 뛴다. 아니면 이 월, 화, 수, 목 이렇게만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수를 좀 줄이자고 나와 있잖아요.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만 음주가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마실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놔야 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새해 결심 만드실 때 첫 번째는요.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결심을 하셔라. 목표를 세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목표를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지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지 매일매일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4번인지 5번인지 주말인지 주중인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러한 저만의 비결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첫 번째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요. 미주온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깜짝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원래는 미주온 멤버만을 위한 라이브 방송인데요. 이 영상을 모든 분들께서 한 번쯤 시청하실 수 있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나가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사실 1시간 25분이 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셨고요.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서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기분 좋게 새해를 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요. 오늘 제가 특별 선물 아주 조그맣지만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 3시간 전에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행사 마감 임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어저께 공유했던 라이브 방송 링크가 나와 있고요. 여기 링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공유한 영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1시간 25분이 넘는 영상이다 보니까 요거를 요약해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요. 제가 올려놓은 12월 미준 라이브 방송 요약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눈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준 유튜브 방송에서는요, 매달 첫 번째 방송에 저의 개인적인 투자 성과를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 성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미준 멤버십도 그렇고 미준 유튜브도 그렇고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공유드리는 정보를 믿고 투자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투자 정보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또 효과가 있는지, 또 제가 추구하는 미준의 모멘텀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저희 개인적인 투자 수익률을 가감없이 매달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투자 수익률은요, 삼성증권 웹페이지의 화면 캡처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작 같은 게 불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준 포트폴리오의 최종 목표는 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15년 이내에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타임 프레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목표는 타임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2035년 전에 33억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 수익률 20%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라는 것이 올라가는 해도 있고 떨어지는 해도 있고 또 횡보하는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20%를 도전하면 안 되고요. S&P 500이 잘 나갈 때는 더 잘 나가야겠죠.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는 수익률의 그 하락을 좀 방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S&P 500의 성적을 2배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는 2배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 1개월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직접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월 말과 12월 말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요, 투자 손익이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3,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2.84%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성적을 보시면요, 최종으로 보시면 19.39%입니다. 제가 1년 수익률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전에 2022년에 베어마켓 맞이하고 나서는 항상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조금은 아쉬운 수익률이 기록이 됐고요. 이 수익률이 나온 이유는요, 1분기에 좀 마이너스가 심했죠. 마이너스 22.3%, 2분기에는 플러스 26.15%, 3분기에 플러스 16.63%, 4분기에 1.37% 거의 횡보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1년 수익률이 2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과를 우리가 이제 S&P 500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 1개월, 그러니까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S&P 500은 플러스 0.24%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미준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2.84%니까 시장의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1년간의 성과도 마찬가지인데요. S&P 500이 16.3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2% 이상 수익이 났어야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19.39% 올라가는데 그쳤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죠.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32%, 2분기에 21%, 3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4분기에는 무려 35%나 올라가면서 1년 수익률이 무려 109.56%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적에 비하면 올해의 성적은 굉장히 좀 별 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최근에 미준 멤버분들이 올려주신 2025년 투자 성과를 보면요, 제 수익률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분들께서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셔서요,
안도의 한숨을 개인적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 성과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인데요. 다행히 제가 제일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040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164%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몇 분의 수익률을 조금 더 보여드리죠. 여기 돌돌 76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요. 수익률이 나와 있진 않네요. 그죠? 수익률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워 놓으셨는데 보시면 뭐 13%, 41%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 역시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누구죠? 드레이크 콘님은 70.65%, 그리고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정확한 수익률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뭐 보시면 여기 수익률이 굉장하죠. 뭐 115, 119, 657, 75 그래서 결국 총 186%의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멋진 수익률 자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아이디는 착한 하마님이시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깨방일님께서도 자랑을 해 주셨는데요. 24%인가요? 그렇게 보이죠. 뭐 팔란티어랑 탈렌에너지는 60%를 넘어가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케빈 96 53.39%의 멋진 수익률을 이번에 올리셨고요.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자랑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요. 제가 이분들의 수익률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은 개인적으로 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컨텐츠에 있는 정보를 믿고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신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자, 이번에는 미준 탑픽의 1년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2026년 첫 번째 장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YTD 수익률과 1년 수익률이 같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비트마인의 수익률이 248%를 넘어섰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미준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포함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수익률이 20%를 넘어가고 있고요. 1년간 수익률은 239%를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1년 이상 투자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셀레스티카가 220% 이상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팔란티어가 135%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크레도도 좋았죠. 크레도 테크놀로지 역시 114%가 넘는 굉장한 수익률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그 밖에도 탈렌에너지가 플러스 86%, AMD가 플러스 77.3%, 구글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65.35%, TSMC가 플러스 53.8%, 브로드컴이 플러스 49.28%, 펄솔라가 플러스 48%, 엔비디아가 플러스 38.8%, 메타가 12.74%, 테슬라가 플러스 11.36%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은 모두 빨간색인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했죠. 1년간 6% 이상 하락했고요.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8.92%,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0.9%, B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5%고요.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프로시얼즈 울트라 이더 ETF는 무려 65% 이상 1년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주가 상승이 좋았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으면요. 결국 새로 시작되는 2026년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선정하고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6년의 첫 번째 방송은요.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는 지난 1년간 미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 중에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탑10 리스트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 특이한 케이스, 즉 비트마인을 제외하면요, 나머지 탑9 종목들의 수익률은요, 과거 1년간 최소 49%에서 239%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특히 좋았던 이유,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 1년간 가장 수익률이 두드러졌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면요, 이제 시작되는 2026년에 가장 유망한 종목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좋았던 9개 종목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요,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AI 카펙스 사이클의 수혜주고요, 두 번째로 마진 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미준 탑픽은요, 대부분 다 AI 수혜주죠. 따라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짠 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마진 구조가 실제로 개선되는 기업이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이게 키 핵심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면요, 다음에 5가지 공통점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AI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에 직접 연결된 실질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다. 두 번째는요, 어닝 추정치의 연속 상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가이던스라고 부르죠.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가이던스가 올라가면 시장의 전망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도드라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매출의 성장보다 더 빠른 마진 개선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마진이 더 많이 올라가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닝의 성장세가 대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1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도하지 않았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팔란티어는 예외가 되고요.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1년 전에, 그러니까 2025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는 않았다. 이게 공통점으로 발견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러티브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전환점이다. 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요, 지나치게 이야기 쪽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증명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애매했던 밸류에이션의 종목들이 가장 좋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싼 주식을 살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싸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싸도 안 된다. 자, 그래서 1년 전 기준으로 보면요, 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다 극단적인 저평가도 아니었고요, 버블 수준의 고평가도 아니었다. 따라서 적당하게 고평가된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보통 모멘텀이 좋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공통적인 포지션은요, 성장 추세는 확실한데 시장이 아직 확신하지 못했던 구간이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MD라든지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요, AI 수혜준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지속될지 지속되지 못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팔란티어라든지 셀레스티카, 크레도, 탈레에너지 이런 종목들은요,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실적이 따라올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의심할 때가 사실 투자의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지난 1년간 멀티플의 확장보다는요, 실적이 멀티플을 정당화한 케이스다.
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멀티플은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멀티플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멀티플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어도 만약에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다면 그 얘기는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요. 멀티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 공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1년간 어닝 그리고 매출 성장의 공통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매출의 성장보다는 EPS의 성장률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이렇게 분석할 때요. 매출의 성장률이 몇 퍼센트, EPS의 성장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 1년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매출의 성장률보다는 EPS의 성장률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도 물론 좋은 편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낮으면 안 되죠. 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20%다. 그러면요. EPS의 성장률은 40%, 60%, 80%, 100% 이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매출 대비 어닝의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고정비가 이미 깔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것은요. 매출이 늘면 늘수록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정비는 우리가 매출을 올리지 못해도 비즈니스가 좋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고정비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고정비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매출이 많이 늘면 늘수록 마진이 상승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어닝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로요. 매출 믹스가 개선된 경우입니다. 매출 믹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한 기업의 매출을 분석할 때요. 어떤 제품을 팔아서 얼마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부분은 마진이 굉장히 좋고요. 어떤 부분은 마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AI 관련 부분은 보통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출 중에 AI 관련된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마진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매출 믹스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상승했다.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TSMC는요. 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판매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도 늘고 매출 믹스가 좋아지면서 향상되면서 결국 평균적인 판매 단가 역시 올라갔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도 비슷한데요. 매출의 성장률은 완만한 편이었죠. 그런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EPS가 급등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좀 표시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좋았고요. 영업이익 성장률보다 EPS 성장률이 더 좋았던 종목이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사실상 마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이 올라갔습니다. 총이익 마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판매에서 만든 매출 중에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 직접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것을 총이익 마진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총이익 마진이 올라갈 때는요. 둘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의 성격이 바뀔 때 총이익 마진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신제품이 나오면 보통 총이익 마진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2025년 주가 상승이 좋았던 종목의 공통점은요. 부가가치가 높은 AI 제품의 판매가 급증했다. 그러면서 총이익 마진이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높은 가격 결정력이죠. 이 얘기는 판매하는 쪽이 갑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총이익 마진이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총이익 마진이 올라가면 영업이익 마진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카펙스 이후에 수학 구간에 진입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비가 이미 깔려 있고요. 매출이 늘면 늘수록 영업이익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라든지 R&D 증가를 상쇄하는 매출의 레버리지가 있었다. 그만큼 비용의 상승률보다는 매출의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레도가 나오는데요. 크레도는 AI 네트워크의 병목 구간에 들어갔죠.
이 역시 너무나 인기가 많았잖아요. 따라서 고마진 제품 판매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 용량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만들 때 가장 비싸고 가장 우리가 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셀레스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서버라든지 전력, 네트워크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마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딴 기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진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주가가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요. 단순한 매출 성장이 아니라 마진이 구조적으로 바뀐 종목을 찾으면 된다. 특히 총이익 마진이 좋아지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 우리가 어닝 발표할 때요. 어닝이 전망치보다 훨씬 좋으면 서프라이즈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서프라이즈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준 탑픽 중에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돋보였던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1년 동안 EPS 추정치가 무려 2분기에서 4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EPS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일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올리는 거죠.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요.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따라서 추정치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끊임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특히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의 경우에는요. AI 수요가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커멘트를요. 경영진에서 어닝을 발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경영진의 말을 믿었던 투자자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상업용 매출이 급성장했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마진도 올라갔고요. 잉여현금 흐름까지 동시에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출, 마진, 잉여현금 흐름이 동시에 상승하는 종목을 찾으면 좋은 주가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것도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요. 주가는 실적 결과보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방향성에 반응한다. 자, 우리가 어닝 결과를 분석할 때 이번 분기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AI 카펙스의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이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AI 수혜주들이요. 이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따라서 연산칩, AMD, MU, TSMC, 브로드컴, 네트워크 전력 쪽은 크레도, 그리고 CLS, 셀레스티카,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팔란티어, 구글, 에너지 인프라, 탈렌 에너지. 자, 이런 모든 종목들이요. 지금 아무래도 공급자가 갑이다. 그러면서 에브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를 쓰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간에 위치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요. 선택지가 적고 대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결국 마진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올라간 기업들이 대부분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2026년 유망 종목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2026년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자, 첫 번째로 AI 카펙스와 직접 연결된 매출을 찾아라. 자, 따라서 기업들 중에요. AI 혁명하고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유리하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매출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는 마진. 마진이 올라가는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좋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포워드 EPS 추정치의 상향이 시작되는 기업.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던스가 올라가면 시장의 추정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어떤 기업이 가이던스를 올리는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경영진이요. 가이던스의 구조적인 수요를 언급하는 기업.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없어서 못 판다. 너무나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코멘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밸류에이션이 아직 극단적으로 비싸지 않을 것. 자,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지도 않고요. 너무 비싸지도 않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지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PEG입니다. 성장률을 고려할 때 만약에 PE가 이 성장률보다 낮다. 그러면 PEG가 1.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병목이죠. 이 얘기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마지막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숫자로 개선되는 기업. 그래서 이렇게 어닝뿐만 아니라 매출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AI 수혜주 위주로 투자를 할 때요, 가장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카펙스 증가세가 둔화되는가. 지금까지는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카펙스를 늘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증가세가 만약에 올라가다 꺾인다. 그러면 그때는요, 당분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분석해 본 것처럼 지나친 밸류에이션은 좋지가 않다.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요, 그 역시 단기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서 공급망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역시도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026년 한 해에도요, 제 생각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AI 수혜주들의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옥석 가르기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AI를 언급하기만 하면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이제 그렇게 좋은 시절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닝 결과를 봐야 되고 가이던스가 상향되는지 이 부분 같은 거를 지켜보면서 수치적 분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위에 나와 있는 2025년 고수익 종목들의 성공 비결을요,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으나 구조적 마진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제2의 셀리스카, 제2의 마이크론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면요, 향후 1년 동안도 만족스러운 투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나와서 올해 반드시 터질 인공지능 수혜주 5종목을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제가 2026년 상반기 탑픽 6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텐데요. 과연 제가 선정한 AI 수혜주가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릴런지, 아니면 이 영상에 등장하는 댄 아이브즈의 선정 종목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런지 6개월 이후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6년 두 번째 날입니다. 365일 중에 두 번째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오래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 수익률이 결정되거든요. 아무리 투자의 신이라 그래도 30년, 40년 투자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1, 2년, 3, 4년 투자한 사람보다는요, 아무래도 10년, 20년, 30년 건강한 마음 자세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수익률이 결국은 이 토끼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순간순간의 수익률에 집중하는 토끼가 되기보다는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이 마라톤을 반드시 끝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북이처럼 꿋꿋하게 정진하시는 훌륭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기술주 몇 종목, 특히 인공지능 관련 잠재적 투자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글로벌 기술 리서치 총괄인 댄 아이브스입니다. 오늘 복장이 약간 매그넘 PI 스타일의 셔츠를 입으셨는데 재킷은 차분하고 셔츠를 선택하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연말이기도 해서 달력이 바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좋아하는 기술주 몇 종목이 있는 반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이것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단순히 리스트에 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일 뿐이고 결국에는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핵심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선택한 5종목, 즉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애플을 보시면 핵심은 인공지능 혁명이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파생 효과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2026년을 바라보는 전체 투자 논지입니다. 엔비디아 칩에 1달러가 투자될 때마다 기술산업 전반에서는 8용달러에 달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초반으로 갈수록 이 5종목이 특히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5종목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초반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이지만 이번에 언급한 5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성과가 나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종목들을 빠르게 짚어주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스토리를 보고 계신가요? 핵심은 애저입니까? 기업 시장을 놓고 보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이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약 100달러 수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애저와 AI 수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애플은 꼭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서 최고여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하던 것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든 생태계든 수익화든 뭐든 워낙 잘하는 회사잖아요. 새로운 분야에서 조금 늦어도 기존에 쌓아온 그 압도적인 힘만으로도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말 그대로 AI 쪽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으로 들어가면서 봄쯤을 전후로 구글과의 대형 파트너십이 나올 가능성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AI 혁명의 중심이 쿠퍼티노, 즉 애플을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주가 기준으로 보면 AI 프리미엄만으로도 약 75달러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애플에 적용되는 AI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애플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지나치게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군가한테 문자 보냈는데 말풍선이 초록색으로 뜨면 아니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다른 회사들이 애플이랑 어떻게 경쟁을 하나 싶어요.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인데 다른 걸로 바꿔서 써볼 엄두 자체가 안 납니다. 여기 혹시 애플 안 쓰는 분 계세요? 아이폰 안 쓰는 분이요? 없죠? 아이폰 쓰면 문자 색깔 항상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초보 수준이라 그런데 원래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애플의 이 생태계라기는 정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문자 메시지 중에 가끔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누군가와 문자할 때 말풍선이 초록색으로 나오면 그건 애플이 아닌 거죠. 아이폰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진짜로요? 애플 기준에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애플은 그냥 완전히 사람들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왜 그런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건가요? 지금 멀티플이 어느 정도죠? 이게 다 로봇 이야기 때문인가요? 이제 테슬라 이야기의 핵심이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챕터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봅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이야말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하나만 놓고 봐도 테슬라 스토리 안에서 1조 달러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머스크는 말 그대로 전시 상황의 CEO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30년 만에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보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즉 물리적 AI 최전선에 테슬라가 서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우 강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